네, 10월 한 달의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또 경기 전반적인 승률을 봤을 때는 승리에 좀 더 무게가 실렸지만은요, 이 경기 내용은 그다지 좋지 못했던 하루하루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셨을 것 같습니다. 10월의 마지막 경기까지도 우리의 속을 썩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응원하는 선수들에 따라서는 또 많이 엇갈렸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또 어떤 내용들 숨어 있는지 11월 경기도 우리가 좀 더 재밌게 즐기려면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할지 이 시간에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도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 나온 업체 있어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실적 내놨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178억 원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45% 정도 줄어든 수준인데요. 시장 컨센서스 대비로는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 사업 부문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겠지만요. 시장 컨센서스가 80억 원 정도였는데 이 2배 정도 잘 나온 거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1조 9,977억 원, 2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주가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함께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조영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그리고 이 한 달,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좀 간략간략하게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몇 개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내지는 뭐 한미약품 같은 그런 제약바이오 기업들, 몇 개 기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번 한 주 내지는 한 달이 조금 해피했을 것 같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이번 달은 조금 지지부진한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뭔가 잘 치는 선수들만 계속 잘 쳤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되는 거죠? 가는 것만 계속 가는 거고, 또 중소형주는 약세였고, 삼성전자, 오늘 같은 장도 뭐 삼성전자 하나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거의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허 위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 것만 하면 되죠, 저는. 저는 오늘 장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일단 뭐 분위기가, 제가 만약에 주식을 하고 있었으면 네.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요? 네. 왜요? 중소형주랑 코스닥이 안 좋았으니까. 네, 이 정도. 네. 지금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힘드신 것 같으세요. 네, 감기 걸려서. 네, 오늘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한 3% 오르면 지수 10포인트 정도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건 다른 종목들이 그만큼 부진했다라는 방증일 텐데요. 과연 오늘 라인업은 어떻게 또 시장 대비 선전을 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라인업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1번 타자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메일유업이 차지했고요. 2번 타자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3번 타자 삼성전자 우선주, 4번은 에머슨 퍼시픽, 5번 타자 제로투세븐, 6번 타자 아가방컴퍼니고요. 7번은 GS홈쇼핑, 8번 LG전자, 그리고 9번 타자 롯데케미칼이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요, 어제 라인업 선수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2일 연속해서 좀 등판했다는 점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하위 타선은 역시나 오늘도 좀 부진하게 구성이 좀 됐는데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예, 일단 뭐 삼성전자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운 그런 이제 선수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자녀 정책 관련된 수혜주들이 대거 좀 선수들 리스트에 들어와 있는데, 뭐 아침에는 잘 치나 싶었다가 이제 막판에 또 다 반납이 돼가지고,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슈로 또 부각이 됐었던 LG전자는 오히려 실적 악재 때문에 또 다시 상승폭이 모두 반납이 되는 그런 이제 아쉬운 흐름들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어쨌거나 뭐 보합장이었는데, 종목들의 개별적인 그런 모멘텀들에 따라서 좀 이제 성적이 엇갈리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선수들 리스트를 보니까 그러합니다. 네. 허 위원님은 왜 리스트 딱 보시고 한숨 쉬시는데요? 한숨 쉬지 않았는데요. 저는 한숨 하셨습니다. 우울한 아우라를 좀 전해오는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전자 우선주 눈에 띄네요. 3번. 예. 네. 메일유업 왜 1번이죠? 오늘 메일유업 하락 마감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플러스긴 한데 사실은 플러스 음봉입니다. 다소 좀 아쉽게 예. 됐어요. 전자 우선주 좋았는데요. 네. 실제로 뭐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 싶어요. 아침에 워낙에 높게 나와서 오히려 뭐 현대차 시리즈로 나가는 우선주들하고 뭐 LG나 그쪽 계열 우선주가 훨씬 시초가 대비로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에머슨 퍼시픽 상한가인가요? 혹시?
4번 타자? 상한가는 아니에요. 네. 이거 상한가는 엄청나네요. 아니고 오늘 13% 상승 네. 마감입니다. 네. 에머슨 퍼시픽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뭐 LG전자는 좀 진짜 아쉽게 됐고요. 네. 롯데케미칼은 정말 이거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이제 뭐 중장기 그림 그린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정밀하고 롯데케미칼은 되게 좀 오늘 주주들이랑은 불편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 그러면 어떤 선수부터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선수는 아무래도 중국 정책 관련된 수혜주 아가방 컴퍼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전강 후 약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이게 사실 오늘 잘 쳐서 여기다 제가 이 관심 선수로 이렇게 보기도 한 거지만, 앞으로 이제 전략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편입을 시켜놓은 건데요. 네. 어쨌거나 이 두 자녀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이 아가방 컴퍼니뿐만 아니라 뭐 제로투세븐이라든가 뭐 보령 메디앙스라든가 모든 대부분의 이 선수들이 다 초반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음봉 마감되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일단 저는 아침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예전에 이제 중국 랑시 그룹으로 이제 매각이 돼가지고 최대 주주가 이제 랑시 코리아로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텐데요. 네. 이게 최근에 실적이 나왔거든요. 실적이 되게 잘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막상 보면은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크게 호전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59억 원 정도면은요. 실적이 사실 잘 나온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 원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은 별로 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랑시 그룹으로 이제 그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경영권이 바뀌면서 뭔가 살짝 구조조정을 잘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창출되는 듯한,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만 좀 크게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다는 거고요. 과거에 아가본 컴퍼니가 과거에 영업이익이 제일 잘 나왔을 때가 150억 원 정도예요, 최근에. 연간으로요? 그렇죠. 2012년인가 11년 무렵. 그 무렵인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 원이면은, 밸류에이션 따져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사실상. 의료 업종하고 비교해도 비싸고, 사실상 뭐랑 비교해도 다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자녀 정책의 이슈는 단지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줬던 게 아닌가, 투자자들에게. 그런 정도로 좀 해석이 되고요. 네. 기술적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3중 고점, 4중 고점 그럴 거예요. 차트를 좀 더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멀리 보여주시면은 이게 작년부터 계속 어느 정도 가격만 올라가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두 자녀 정책 관련된 이 수혜가 좋은 매도 타이밍을 잡아줬던 격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뭐 두 자녀 정책이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매출 성장이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로 일단 좀 부각이 됐었고, 이 선수를 나중에 다시 재투자하려면은 매출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 성장이 다시 나타나는지 본격적으로 요걸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라인업에 뭐 제로투세븐도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들어와 있고 메일유업도 같이 좀 묶어볼 수 있잖아요. 이 유아용품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거세요? 메일유업은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메일유업은 실질적으로 오래전부터 분유 그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중국 쪽에. 네. 예전에 이제 뭐 우리나라 그 그러니까 중국 자체에서 나오는 분유도 그렇고 외국에서 판매되는 분유에 이제 이물질이 나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메일유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분유가 중국에서 좀 선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이라 보고, 메일유업은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시적인 단기 모멘텀은 일단 소멸이 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접근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좀 따져보고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번에는 허 위원님의 관심 선수 볼게요. 예, 저는 LG전자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LG전자가 7% 빠졌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일단 실적이 뭐 전체로는 뭐 가전의 이 명가라고 제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가전의 명가답게 가전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특히 세탁기가 요새 외신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던가요? 좋다고? 그 통돌이아랑 통돌이아랜다. 하나는 옛날 통돌이고 하나는 그 드럼 뭐죠? 세탁기. 드럼이고 네. 그 이쁘더라고요. 투인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제가 요즘 나중에 선전하는 살면 거예요? 만약에 저거 사거나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제품인 것 맞아요. 같아요. 어쨌든 뭐 가전은 되게 좋았었고요. 근데 문제는 단말기가 한 700~800억 적자 났던 부분이 났었는데 네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저 지포 뒤에 가죽으로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생각할 정도로 지포가 잘 안 팔렸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뭐가 먼저인지는 그 가죽이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서 그게 가공이 어려워서 오히려 좀 덜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재고가 덜 쌓여서. 적자가 네. 덜 났을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도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뭐가 먼저인지는 몰라요. 근데 안 팔렸기 때문에 적자가 좀 났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늘도 하락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LG는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고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플은 단말기, 삼성은 반도체, LG는 가전 다시 이렇게 정리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번 3분기 시즌 지나면서. 그래서 이후에도 지금 V10인가요? 그거 나와 있고 G5가 지금 어제 오늘인가 기사가 벌써 됐던데요. 90만 원대로 해서 11월이나 12월 빠르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미지로 봐서는 두 번째 이미지 컷이 제 생각에는 옛날에 애플에서 자꾸 꼬시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지도 않은데 괜히 그 이미지 이렇게 노출시켜가지고 그 수요 대기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기다리게 만들고 하는데 LG도 약간 그런 식으로 누가 이제 그 노출을 시켜놨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모델로 나오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못 만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향후에도 단말기가 좀 돼줘야 거기에 들어가는 자산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라인에 좀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많이 급락해 있어서 PBR 보니까 0.69까지 내려와 있던데 약간 또 그런 면에서는 또 한번 쳐다볼 만한 시점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모바일 쪽 안 좋다는 건 이미 시장에서 기정사실화 된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그동안에 LG 많이 모바일이요? 올랐던 거, LG죠. LG. 그리고 또 그동안 상승은 이 전기차 쪽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 요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가가 빠졌다.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일단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더 확인하고 그냥 예상보다는 좋았는데 모바일 부문에 기대를 했었던 모바일 쪽이 워낙에 적자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도 LG전자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커져가지고요. 많은 분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냥 LG는 최근에 어쨌거나 전기차 테마로 올라간 거고 펀더멘털로 작살난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테마가 소멸되면은 과연 이게 전기차 그 모멘텀이 만약에 소멸이 되면은 LG전자는 이제 오를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PBR이라든가 이런 북밸류 가치로 봤을 때 좀 저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실적도 안 되고 이 전기차 관련된 GM 쪽에다가 전기차 부품들 핵심 부품들 공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체 매출 대비해서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어쨌거나 전기차 관련된 지금 모멘텀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이게 나중에 전기차 모멘텀이 좀 시들시들해지면은 나중에 지금의 이 실적이 계속 좀 보수적으로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금 이 전기차 모멘텀으로 접근하는 건 혹시라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체적인 실적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는 조금 앞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그리고 또 전자가 혼자 셌고 나머지 다 죽었잖아요. IT 안에서. 그런 수급도 약간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섹터별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네, 그렇네요. 그리고 한 선수 더 볼게요. 좀 사이즈 작은 선수 가운데 눈에 띄는 선수 누가 없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일단 에머슨 퍼시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이즈가 이게 작았었던 선수인데 몸집이 엄청나게 많이 커져가지고 이제 시총이 꽤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에머슨 퍼시픽이 예전부터 좀 간간히 제가 그냥 이 시간에 그렇죠. 언급을 해주셨죠. 라인업으로 이렇게 앞으로 내일장 클린업 트리 이런 식으로 간간히 언급을 드렸었던 선수인데요. 이번에 이제 또 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신규 프로젝트 자금 이제 1,800억 원을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주주 배정 방식으로 증자를 했으면 굉장히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이니셜 포컬 리미티드라고 이제 쪽에서 이제 받아가는 그 자금을 이제 대주는 데가 좀 아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1,800억 원이라는 이 적지도 않은 자금을 어쨌거나 이제 신규 프로젝트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에머슨 퍼시픽에다 투자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 에머슨 퍼시픽의 브랜드가 아난티라는 브랜드예요. 아난티를 이제 네이버에서 쳐보시면은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리조트인가 싶을 정도로 휘황찬란한 그런 리조트들이 좀 나오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인 등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내일 당장 끝날 관광객들이 올해만 들어오고 내년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계속 유입된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에머슨 퍼시픽에서 하는 사업들, 리조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조금 좀
괜찮지 않을까. 그 리조트 사업은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입니다. 자금이 한번 들어오면 계속 유지가 되는, 매년 그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는 게 고속으로 성장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지금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경기 여건을 살펴봤을 때는 상당히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에서 좀 부진했지만 꼭 짚어봐야 할 만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롯데케미컬 그리고 삼성정밀화학 쪽 롯데와 삼성 간의 빅딜 좀 간략하게나마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오늘의 급락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수준인지, 혹은 또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저는 이거 이슈를요, 사실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 이렇게 선수에 들어갔어가지고 네. 그냥 잠깐 보고 나왔는데, 그냥 어쨌거나 이 정밀화학 쪽도 그렇고 케미컬 쪽도 그렇고 업황이 사실 좋은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업황도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니고 예전처럼 큰 돈 벌기도 어려운 사업인데 굳이 왜 또 삼성 정밀화학이니 인순이 이런 게 나올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인수합병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인수하는 쪽 입장에서는 자금이 또 소비가 될 텐데, 그런 안 그래도 지금 돈벌이가 현찮은데 어디서 이 돈을 또 이제 채워 넣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비슷한데요. 일단 케미칼은 아까도 저희 동시효과 때 말씀드렸는데 좀 더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확인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판단했기로는 돈이 한 2조 원 조금 넘게 있더라고요. 캐시가 롯데케미칼은. 그러면 그 3조 원을 일시금으로 다 주기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돈 그럼 갖고 있는 현금 다 줘야 돼요, 거기다가. 롯데는 그럼 현금 없어요. 그거 사고 나면.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했던 것 같고요. 뭐 누가 도와줘서 같이 FI에 짜고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일단 현금이라고만 해놨고 단가는 조정할 수 있다고 약간 공시 내용을 해놨던데요. 네. 뭐 그런 자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업황이 일단 실적이 3분기까지는 괜찮았었는데 네. 뭐 이후로 계속 조울이라는 법도 없고 SDI가 그거 뭐 하고 있는 게 뭐 인도 대리석 뭐 이런 부분도 있더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주 좋은 것인가 생각은 좀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삼성 정밀화학 쪽 가져온 것도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게 성장성 면에서 좀, 그래서 이제 아까 시장에서 좀 매도가 세게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선수들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러면 MVP 선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수 눈에 띄세요? 네, 오늘의 MVP는 이제 에머슨 퍼시픽으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상당히 좀 여러 차례 언급을 해주셨어요. 에머슨 퍼시픽 오늘장 13.07% 상승 45,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만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직전 고점 터치하고 밀리던데요. 뚫어낼까요? 예, 돌파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제 이 신규 프로젝트 자금 1,800억 원이 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이걸로 또 이제 뭔가 사업을 추진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은 직전 고점을 못 넘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1월 경기를 준비해 봐야 됩니다. 주말도 껴있어서 시간적 여유는 좀 우리에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포인트 맞추고 계세요? 10월장이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3%가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미국장도 S&P 지수가 한 6% 정도 이렇게 전후로 오른 것 같은데,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월달 장이 좀 괜찮으면은요, 11월, 12월 장이 안 좋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거는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텐입니다만, 이제 FOMC 지나고 나서 이제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의 확률 자체가 30%대 있다가 지금 47, 8%까지 거의 올라오고 있거든요. 약간 좀 매파적인 그런 이제 매파의 가면을 쓴 비둘기파적인 그런 이제 결과였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11월, 12월 장은 사실상 지수적으로는 결코 좋지만은 않은 그런 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아무래도 종목에 계속 겨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LG전자가 전기차 모멘텀으로 가는 거를 봤을 때는 역시 실적보다는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해야 된다. 실적이 좋은 주식은 잘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멘텀이 좋은 종목은 이제 확실하게 좀 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11월 달 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실적보다는 모멘텀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모멘텀을 가진 선수로 클린업 트리오 설정해 주셨나요? 예, 오늘 세 선수 삼성제약, 네오팜, 그리고 네. 이제 CNS 자산관리까지 세 종목 선정을 했는데요.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삼성제약은 사실상 이제 젠백스 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가져갔는데 최근에 젠백스 쪽으로 이제 약간 좀 뭐 부정적인 그런 이제 특정 언론사에서 부정적인 그런 이슈가 부각돼가지고 덩달아 죄 없이 그냥 밀렸어요. 하지만 오늘 이제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젠백스의 그 리아벡스주라는 이제 췌장암 치료제가 조만간에 이제 또 이제 병원에서 처방이 내려진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면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오팜은 예전에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기입니다. 예, 아토피 치료제는 겨울에 더욱더 판매가 좀 많이 되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아토피를 넘어설 만한 그런 이제 이거 아토피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 다들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중국 두자녀 정책의 실질적인 테마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측면이고요. CNS 자산관리는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은 이게 필라 자금은 이제 입금이 됐는데 이게 이제 부산 도시공사 쪽에서 그 분양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좀 딜레이돼서 주가가 좀 어려웠던 게 있는데 이게 연내에는 골프빌리지 분양이 이제 조만간에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에머슨 퍼시픽과 같은 유사한 재료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눈여겨볼 만한 선수로는요. 삼성제약과 네오팜, CNS 자산관리가 꼽혔습니다. 모멘텀 플레이, 라든 키워드가 다소 좀 귀에 꽂히네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달력을 한 장 넘기면서 특히나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우리 포트폴리오 시장에서도 월동 준비 든든하게 해보셔야겠습니다. 11월 첫 번째 거래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